실제로 50대 환자분들도 홀렙수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성생활은 내가 느끼는 성생활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액이 안 나오니까 오르가즘이 좀 기분이 나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정액이 안 나오긴 하지만 내가 할 만한 건 다 했고 사실 나는 그걸로 인해서 오르가즘이 감소된다고 못 느끼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전립선 비대증을 수술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홀렙이라고 하는 수술 방법이 있죠. 이런 홀렙 수술을 하기에 앞서 환자분들께 저희가 수술 전 동의서를 받으면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홀렙 수술에 대해 설명을 할 때 홀렙 수술도 굉장히 제가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뒷장까지도 이렇게 내용이 많이 지금 있는데요. 수술의 동의서에 보면 필요성과 과정 이런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보통 홀렙 수술의 그런 필요성,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생략을 하고 얘기를 할게요. 사실 이 동의서를 받을 때 저희도 환자분들에게 그런 과정보다도 제일 많이 설명을 드리는 건 이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제일 많이 드리는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수술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출혈 위험성과 감염 위험성을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 홀렙 수술 같은 경우 사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수술 중에 그런 지혈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수술이기 때문에요. 사실 당일날도 수술하고 나서 당일날 걸어서 집에 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빠른 그런 지혈 효과를 보이고 효과가 좋습니다. 제 경우는 전립선 그런 홀렙 수술하고 나서 수혈을 했던 경우는 한 명도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아마 출혈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염증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전립선이 크신 분들은 그 사이사이에 좀 균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염증 위험성이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수술하고 나서 염증 위험성도 굉장히 낮은 것 같긴 합니다. 실제 홀렙 수술을 하실 때 제일 걱정하시는 분, 제가 이 부분 항상 먼저 설명드리는데 요실금에 대한 부분을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수식이 완전해지기 전에는 사실 요실금이 종종 있어가지고 요실금으로 인해서 힘든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술기가 안정이 되고 나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생기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일시적인 요실금은 생기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방광이나 전립선이 좀 건드려지게 되고 그런 부분이 방광을 좀 예민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상처 회복이 다 이루어지면은 그런 것들은 다 개선이 되긴 합니다만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정말 오래 가시는 경우는 한 달 좀 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한 달 전후로 해서 많이 좀 좋아지고요. 요실금은 사실 더 이상 문제가 되는 혈병증은 아니시고 단기적 요실금만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작용 얘기하면서 항상 뗄 수 없는 게 역행성 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홀렙 수술하고 나서 역행성 사정은 생기는 것 같고요. 보통 5에서 10% 정도의 환자들은 시간 지나서 어느 정도는 약간씩은 역행성 사정 회복이 되는 걸로는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5에서 10%를 보고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할 수는 없는데 어떤 분들은 이 역행성 사정과 발기부전을 좀 동일시함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발기부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역행성 사정은 내가 정액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50대 환자분들도 홀렙 수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성생활은 내가 느끼는 성생활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액이 안 나오니까 오르가즘이 좀 기분이 나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정액이 안 나오긴 하지만 내가 할 만한 건 다 했고 사실 나는 그걸로 인해서 오르가즘이 감소된다고 못 느끼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역행성 사정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홀렙 수술을 좀 고민하신다라고 하시면 정말 꼭 알으셔야 되긴 하지만 이게 내가 성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홀렙 수술은 큰 전립선을 방광으로 밀어넣고 방광에서 그런 모살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갈아서 밖으로 빼내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방광벽의 일부가 다쳐서 방광이 다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병원에서는 이 방광이 천공이 되는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되게 표현하는 병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이런 일이 생기기는 합니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생겨도 소변줄을 며칠 더 끼는 것만으로서 다 좋아지긴 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개복하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니까요. 사실은 이런 방광 천공에 대한 위험성은 좀 환자분들에게 좀 부풀려진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드물게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냥 며칠만 안정 취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다 좋아지시니까요. 방광 천공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도 굉장히 낮고 있어도 해결이 굉장히 어렵지 않다.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을 받으실 때 그런 재수술 가능성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수술을 하고 나서 재수술하는 경우는 두 가지에서 재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단기적으로 요도가 좁아지는 협착이 생겨서 재수술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남아있는 전립선이 다시 커져서 비대증이 재발이 돼서 재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협착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흉조직이 생기는 거랑 똑같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수술한 부분이 아물 때 상처가 없이 아물면 되기는 하지만 약간 흉조직으로 바뀌면서 아물면 이렇게 좁아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데도 상처가 생기면 피부가 당겨지잖아요.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 간단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착으로 인한 문제는 보통 수술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발생을 하고요. 수술하고 난 직후에 내가 소변이 굉장히 잘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소변이 갑자기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게 보통 6개월 이내에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수술이 협착이 생긴 걸 수 있습니다. 심하지 않으면 간단한 처치로, 외래에서 처치로 끝날 수도 있고요. 좀 심하게 생겼다라고 하시면 간단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 홀랩이나 이런 수술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수술이니까요.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큰 부담을 안 가셔도 되기는 합니다. 나머지 한 가지 전립선 비대증이 재발이 돼서 생기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홀랩 수술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전립선 수술 중에는 홀랩 수술이 가장 낫습니다. 평생을 두고 저희가 10% 미만에서 재발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드물기도 하고요. 하지만 내가 젊은 분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재발 확률은 10%보다 좀 넘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립선을 수술하고 나서 외래로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이 빈뇨, 소변을 못 참는 거, 또 요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언제 좋아지느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빈뇨라든가 요급이라는 게 왜 생기냐라고 하면은 그 자른 면들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데가 상처가 생기면 상처가 생긴 자리가 그냥 그대로 아무는 건 아니잖아요. 딱지가 앉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딱지가 앉은 자리가 결국은 딱지가 가만히 그대로 있다가 똑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전립선 쪽은 소변이 흐르는 데기 때문에 이런 데처럼 내가 깔끔하게 잘 떨어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상처가 늦게 회복이 되고, 그런 거가 빈뇨라든가 요급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 지나시게 되면 수술하기 전에 내가 그런 가졌던 빈뇨나 요급하고 비슷한 정도로 되기는 하는데, 그 평균보다 더 오래 가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상처 회복 과정이 남들과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빈뇨나 요급이 늦게까지 가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에게 분명히 얘기 드리는 거는, 내가 소변 보는 속도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빈뇨나 요급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증상은 시간 지나면서 제가 100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거의 대부분 다 좋아지시니까요. 내가 수술하기 전에보다 더 나빠졌다, 수술하고 한 달, 두 달이 됐는데 아직도 빈뇨가 오히려 더 심해졌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좋아지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게 되면 제가 그런 환자분들에게 제일 먼저 저 믿고 그런 거 다 좋아지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한두 달 정도 뒤에 오시면 정말 그러고 나니까 다 좋아졌다 하고 그렇게 좋아지면서 오시니까요. 수술하고 나서 회복 과정은 제일 불편한 게 보통 빈뇨 요급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빠르냐 느리느냐 차이지 결과적으로는 다 좋아지시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